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오는 21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맞춰서 성공적인 투자 방향을 잡는 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는요,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참 많으시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로는요 070-5143-7902번으로 저희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많은 분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한번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 힐스테이트 23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 매도를 그냥 하는 게 좋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지금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힐스테이트 23평형을 전세를 내고 계신데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더 보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지금 이 물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한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금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세 주고 계시다고요? 네. 네, 20평형대를 전세 주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속 쭉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신정 내거리역 그리고 신정역 주변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이름은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 사실 이 아파트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금 신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름은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죠. 이렇게 그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더라도 뭐 강남, 잠실, 이런 목동 이런 지명을 아파트 이름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만큼 이런 유명 지역은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붙이면 임팩트가 더 커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파트는 이름만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로 목동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목동과 신시가지 아파트들도 뭐 아래쪽에 지금 목동 8단지나 뭐 9단지, 10단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도 모두 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정동이라고 하면 뭐 목동과 어떤 학군, 상권,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이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어떤 목동의 브랜드를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 이 신정 내거리역이 2호선이긴 하지만 순환선이 아니죠. 그래서 신도림역으로 가서 또 갈아타야 한다는 이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목동이라는 브랜드에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 지금 일대에 이 왼쪽이죠. 신정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사실 조금 지도를 크게 봤을 때 요 주변 지역으로 지금 그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지은 지 10년 이내인 새 아파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아파트는 지금 이제 입주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새 아파트라는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입지적인 부분 또 새 아파트라는 경쟁력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신시가지 재건축이 문제인데요.
사실 재건축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정책 흐름상 어떤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동 재건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국 신시가지 재건축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신시가지 많은 이주 수요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뭐 아파트든 일반 주택이든 이주 수요로 인해서 충분히 또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팁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좀 장기로 보유를 하시고 신시가지 재건축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그때쯤 돼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후에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네. 제가 성북구 하월곡동에 꿈의 숲 프로지 아파트를 좀 보고 있는데, 네. 한 24평형 정도로요. 네. 여기다가 갭 투자를 좀 하면 나중에 차익을 좀 볼 수 있는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의 꿈의 숲 푸르지오 24평형을 갭 투자해도 괜찮을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사님, 이곳 지금 갭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월곡동에 위치해 있는 꿈의 숲 푸르지오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요? 네. 네, 갭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갭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나 이 아파트 물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타이밍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꿈의 숲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요즘에 뭐 숲세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숲세권 아파트라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꿈의 숲, 북서울 꿈의 숲 있고요. 또 이 아파트 바로 오른쪽으로 또 공원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여건이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지하철역이 조금 거리가 있죠.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미아 사거리역이나 월곡역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앞으로 이 동북선 경전철이 또 이 지역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이 신설 역사가 창문여자 고등학교 인근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아파트 갭 투자 반대 의견을 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갭 투자의 핵심은 우리가 투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최소화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최소화가 되느냐?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 때, 즉 매매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만 계속 오르면서 이 갭이 최소화됐을 때가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 2년 동안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그에 반해서 전세 시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아파트도 지금 그 갭이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전세 시세가 올라서 갭이 또 줄어들기를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투자 대비 시간 소모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인 투자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장인 뉴타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인근에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장인 뉴타운 이 지정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 1구역, 5구역은 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일시에 이 한 지역에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 시세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송파구 같은 경우에 지금 헬리오시티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도 또 이 장인 뉴타운 입주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전세 시세의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이런 장인뉴타운의 어떤 공급 증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 투자하기에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것이죠. 다만 제가 이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지 어떤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동북권 지역은 사실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찬성 의견을 드리고요. 이 뭐 방송 시간의 어떤 제한 때문에 제가 투자 물건이나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투자하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투자하냐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라는 설명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이후에 또 다른 궁금증을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산의 가좌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32평을 10년 전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약간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고 해서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가좌대우 프루지오 32평형을 10년 전에 매수하시고 지금 거주 중이신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셔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물건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조금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일산에 이렇게 뭐 한 10년 이상 오래 장기로 거주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언제쯤 좀 오를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아쉽지만 가격 상승 여력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좌동의 전체적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주하기에는 그렇게 문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주 인근에 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뭐 공원도 있고 또 상권도 아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입지에서 우리가 또 지하철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교통 호재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일산 쪽 뭐 교통 호재라고 한다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이 GTX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GTX는 뭐 일산 전체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GTX 정차역도 역시 이 킨텍스 주변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킨텍스 주변으로 여기 들어서고 가좌동이랑은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하철역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하철역과 멀다는 단점이 오히려 부각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3호선 연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화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는 이 3호선을 추가로 더 연장하려는 계획도 지금 구상 중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구상 중인 노선 역시 이 가좌동을 직접적으로 경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통 호재가 있긴 하지만 이 가좌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킨텍스 아래쪽으로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한류월드 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 대곡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가좌동에 어떤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일산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들 중에서 아직까지 좀 가격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사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 배드타운이라는 한계를 지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GTX라든지 이런 테크노밸리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뭐 주변에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 김포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오히려 좀 약화될 만한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조금 결단을 내리셔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지금 빠르게 한번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네. 문자로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419님께서 송파구 가락동 가락 대림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매도 시점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이사님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락 대림아파트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이 아파트도 지금 아마 지은 지가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즉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을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아파트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건축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사실 어떤 저층 아파트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중층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 아마 그 생각이 맞다면 이 아파트가 이 위치하고 있는 이 단지 그 그림이 땅이 앉아 있는 땅이 좀 세로로 길쭉한 이런 모양일 텐데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 아파트 구조로 시공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재건축 사업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한 번쯤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의 조언 들어봤고요. 정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자하는가 정말 따져볼 게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와 한번 상담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 정리해드릴게요. 변곡점을 맞은 시장 대응 전략은 이란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리얼PS 세미나장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의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김규진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핫한 지역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인가요? 네,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지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동이라고 하면 이 서울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주요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황금 라인이라고 부르죠. 이 마곡 업무 단지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강남까지 이런 주요 업무 지역들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객 수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9호선이 개통하면서 주변 지역은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평동 역시 이 9호선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이 주요 업무타운으로의 직주 근접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9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이 당산역을 이용해서 2호선 환승이 가능하고요. 환승해서 또 서울 도심 쪽 2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도심 쪽으로의 접근성 역시 뛰어나다는 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세부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9호선 선유도역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 양평동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장점보다도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장점은 바로 한강과 안양천을 접하고 있다는 이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강세권이라고 하죠. 한강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데요. 이 양평동 역시 한강을 접하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선점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선유도 공원이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선유도 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왼쪽으로는 이제 선유도 공원 항공 사진도 보이고요. 또 야경도 굉장히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선유도 공원을 뭐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한강변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서울시에서도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부가가치 높은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평동 지역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이 양평동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것보다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 해당 물건도 바로 이 중공업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 뭐 면적이 약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산업시설과 어떤 주거 환경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해 나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변이라는 부분,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또 떠오르는 동네가 한 곳이 있죠. 바로 성수동 지역입니다.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 그리고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굉장히 지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인데요. 이 양평동 역시 이런 똑같은 공통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 또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역시 이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일대 안양천으로의 수변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월드컵 대교 역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업이죠. 사실 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성산대교만을 이용해서 서남권, 서부권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었죠. 이 월드컵 대교는 이 공사가 굉장히 좀 지연이 됐지만 2020년 정도에는 개통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또 양평동 지역 역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역에서 600m 거리에 있고요. 2015년 11월에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2억 3,500만 원이고요. 현재 전세 2억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굉장히 투자 가치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규진 이사님께서 지목하신 핫한 지역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에 위치한 다세 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요. 리얼PS의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